안녕하십니까,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곧바로 영상을 저는 촬영하고 있어서 혹시나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목소리 상태가 호전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야 될 것 같습니다. 볼륨이 조금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었을 거라서 조금 더 데시벨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역에는 기하와 증명 부분인데요. 왜 어려울까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겠습니다. 우리가 증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증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꽉 막힌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대수 부분이나 함수 부분보다도 기하에서 더 많은 증명을 학교 수학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증명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좀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여유롭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학생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기 마련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날 인별그램에 업로드했던 내용이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증명이 어려울까? 그러면 증명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표현합니다. 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밝힌다이죠. 그러니까 증명할 증자를 쓰고 명은 밝히다라는 뜻을 밝을 명자를 쓸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영역이죠. 사실은 증명이라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신의 사고로는 감히 해낼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학습자 입장에서 결국에 그 증명은 외울 수밖에 없고, 외우는 것이 수학에서 나타나는 순간 결국 불안이 높아지는 경우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일 겁니다. 증명 때문에 수학 불안이 높다.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증명이나 기하 이런 부분이 높아질 거냐? 그러면 기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대수 영역 같은 경우에 차원이 높아지니까 수학 불안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함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차원이 높아질수록 불안이 높아질 거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을 만났을 때는 정말 꽉 막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선배 수학자들이 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설명이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결국 외우게 되는 방식이 학생들한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또 등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대학 수학에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혹시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지금 학교 수학에서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대학 수학에 대한 내용이라서요. 물론 밑에는 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면 해석학에서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대표적인 한 가지가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라는 아르키메데스 정리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정리는 이제 모든 입실론이 양수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요. 그때 실수 m은 이제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n 곱하기 엡실론이 m보다 크다라는 관계식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 증명을 할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외웠습니다.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외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명 방법이 뭘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사고로는 감히 해낼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은 외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밑에 부분에서 대수에서 나타난 증명 외우기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 부분을 저는 대표적으로 꺼냈는데요. 자연수 n이 있다라고 했을 때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명을 할 때에는 명제의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되는 조건 명제에 해당하고, 그 조건 명제에 따라서 참이다 라면 증명해야 되죠. 거짓이라면 발레만 제시하면 됩니다.
발레가 하나면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내용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명제는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참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모든 수를 다 넣어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연수만 하더라도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인데, 범위를 주어진 상태, 뭐 예를 들면 1, 2, 3, 4, 5면 1, 2, 3, 4, 5 대입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뭐 이런 걸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연수 n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대입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우는 방법은 어렵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또 있을 겁니다. 좀 꼬아 볼게요.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입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명제를 배울 때 대우증명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 있는 명제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 증명을 하게 되죠. n 제곱이 even 짝수니까 결국에 2의 배수 형태가 될 거고 2k라고 쓴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제시를 해보고, 좀 더 생각해볼 내용이라면 학교 수학에서 기하 영역은 어떤 명제가 있고 그것에 따른 증명이 있을까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죠. 다음으로 삼각형의 합동과 닮음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예죠. 기하 영역에서 다룰 때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합동 조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닮음 조건, 이렇게 두 가지 제시할 텐데요. 특히나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두 가지가 더 추가되죠. RHS 합동 또는 RHA 합동,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에 우리가 학생들이 증명을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전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 종합적 방식과 분석적 방식, 이 두 가지를 하나만 선택을 해서 분리 지도를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통합으로서 접근해야 하고, 연역적 접근으로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지적사항이라서 결국에 귀납적 추론도 함께 접근해야 학생들이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P면 Q이다 라는 명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정과 결론이 혼동된다 라는 것이고, 필요조건, 충분조건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한 채 증명하는 경우가 대표적일 겁니다. 그리고 특히 명제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접근만 이루어지는 점에서 점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명하는 데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과정 지향적이에요. P면 Q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어떻게 되겠느냐를 우리가 밝혀야 되겠죠. 그 밝히는 과정을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교사가 어떤 부분에서 학생이 못했는지 내지는 막혔는지를 파악한 다음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뭐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잠시 카톡을 보내와 주셔가지고 잠깐만 확인을 하고서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시 중지가 안 돼서요. 음, 뭐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수업을 보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엑셀이라는 것을 다루면서 이제 뭐를 하게 됐냐면 수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지난주부터 수업을 했더니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거를 또 하게 됐네요. 정리해봐야죠. 예, 어쨌든 뭐 저도 이제 고민이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혹시나 나중에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께 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서 좀 밝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명지로 이루어진 경우 사례를 살펴봤을 때는 다음에 세 가지를 작성을 해봤는데, 기하 영역에서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내지는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하던 내용일 겁니다.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표현하십시오 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에서 1대1 함수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죠.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단 논법으로서 세 집합 A, B, C가 있었을 때 A는 B의 포함 관계, B는 C의 포함 관계일 때 A는 C의 포함 관계이다 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정당화 수단에 따른 증명의 한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위에 있는 부분인데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이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리고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N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입니다 라는 것은 또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결국 우리의 수업 자체 기하 부분에서는 특히 논증기하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 해석기하로 다루지 않고 바로 논증을 간다는 것은 학생들의 수준 차이에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학자를 얘기하면 기하 영역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바닐레입니다. 바닐레 학자님께서 제시했던 내용이 0수준부터 4수준까지 제시를 했지만, 이제는 이를 우리가 읽기 편하게 1수준부터 5수준까지로 제시를 하자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정당화 수단으로서 우리가 조직화 수단으로서의 증명을 지도할 필요성을 이 부분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증명하시오라는 단어보다는 설명하시오라는 단어로 바뀌면서 조금은 거부감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줄어들었냐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당화하시오 이런 표현은 더 어렵게 느껴질 거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면은 이 부분도 이제 맞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해석기하의 주 관심사일 거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함께 사용을 했는데, 대표적이죠. 기호 사용에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증명 방법 탐색에 시간이 부족한 것. 이 부분은 증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학생에게 접근을 해서 이거를 한번 밝혀봐라 라고 하던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교과서 나가기 바쁘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를 우리가 데드라인으로 잘라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나누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이상의 과정.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에도 양이 상당히 많으니까 학생에게 활용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현 실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호 사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수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각의 어떤 기호라든지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상징적인 기호, 그러니까 브루너가 제시했던 EIS 이론 중 S에 해당하는 부분일 텐데, 이것이 복합적 사고로 가면서 기호가 좀 더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로서 기호 사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 방법의 어려움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증명은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이 사례가 아니고 나는 다른 내용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지금 다음 주라고 한다면 학회 발표가 제가 9일날 발표인데 11일부터 연구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상이 제대로 제작하기가 어려울 거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서 영상 작업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또 한 번 기다려달라는 인사를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